KBS 울산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제3화 자동차 산업의 영웅 포니의 탄생 비화. 취재 극본 이호, 기획 연출 이지향. 26번째. 분위기는 좋았다. 그러나 국내 차값이 다른 동급 차종에 비해 턱없이 비싸다는 정주영 회장의 하소연은 박 대통령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워낙 판단이 빠른 대통령인데다가 분명히 수출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인데 비싸다는 차값은 대통령에게 즐거운 보고가 될 수 없는 것 아니었을까. 아니 국내 차값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책정이 됐다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그 일테면은 수입을 좀 하겠다고 하는 나라는 많은데 막상 수입을 하려고 보니 차값이 비싸다는 지적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수출 가격이 정해졌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국내 차값이 비싸면은 수출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수출이 어렵다는 말씀이죠. 예. 정 회장님, 예. 그렇게 말씀하면 없잖아 알지. 나부터도 말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실장님. 카카. 정 회장 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가령 포니를 국내에선 대당 200만 원을 받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200만 원을 받을 수 없어서 예를 들어 150만 원에 수출해야 경쟁력이 있지 않겠냐고 했을 때 그리 되면 국내에서 샀던 우리 국민들은 뭐냐? 국내 소비자는 봉이냐? 외국에 내보내는 건 150만 원이고 이 현대차 사기꾼 아니냐고 욕을 할 거고 그런데도 150에 수출을 하면 해외에서는 또 국내 가격보다 낮으니까 덤핑이 돼서 세금 처벌을 받고 이래저래 욕먹는 거 아니겠느냐. 거기다가 현대차 명예도 순식간에 땅바닥에 떨어지고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 회장님? 역시 장관님 출신이라 실장님 설명이 저부터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카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수출을 목표로 했을 때는 국내 시판 가격이 비싸서 경쟁이 안 된다. 그 말이요? 예. 아마도 그런 문제를 현대에서는 고민을 좀 할 겁니다. 어때요, 정 회장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걸 알면서 국내 가격 책정을 왜 터무니없이 비싸게 해요? 응? 그건 상공장관 소관이 아니고 기획원 소관이구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카카. 저희도 관여를 합니다만 물가 대책도 있고 가격 적정선을 심사하는 건 기획원이 포괄적으로 살피기 때문에 최종 심의는 기획원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기획원에서도 가격을 책정할 땐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현대 측에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했을 것이고요. 저희야 가격을 업체 측에선 항상 많이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실이? 사업이니까요. 근데 저희야 개발하는 입장이니까 자세한 개발 비용과 근거를 전부 가지고 정부에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게 이 세금이 그 또 세금 타령인가? 내가 세금 때문에 질렸어요. 그 상가 사람들이 고춧가루 뿌려대며 집단 데모를 하고 그 서민들 집 한 채 겨우 마련했더니 세금 때문에 입주도 못하겠다고 아우성이고 말이지. 그래, 그 정 회장은 가격이 어느 정도나 비싸다는 겁니까? 가격이 비싼지 싼지는 비교가 되는 차종이 있을 거 아니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카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동급 차종들과 비교했을 때 솔직히 많이 비쌉니다. 많이 비싸? 장관, 그게 사실이요? 비싸다는 것은 인정해야 했고 이것은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한국형 소형차 생산 5개 지침 중에 생산 가격 2,000달러 내외로 하라고 한 것을 오히려 현대가 지키지 못했던 부분의 하나였다. 정부가 책정해준 포니의 가격은 물품세 15%를 포함해 228만 9천 원인데 이것을 당시 달러 환율로 환산하면 4,800달러에 이른다. 그러니까 정부가 제시했던 2,000달러 선보다 2배가 넘는 비싼 차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시의 동급 차종으로 외제차는 얼마였던가? 뭐야? 미국 안에서 판매되고 있는 1300cc급 일본 차량이랑 서독의 소형 차량은 최고가가 2,300달러를 넘지 않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포니는 상대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게 수출 꿈이 이게 가격에서부터 무너지는 거 아니야? 부사장, 예. 그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수입차 가격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현재 수입되고 있는 차들은 모두 중형에 들어갑니다만 1300cc에서 2000cc니까요. 보드의 비토가 2,700달러로 돼 있고 AMC의 그래플린이 2,800달러로 돼 있습니다. 뭐? 이런 빌어먹을 그거는 2000cc인데도 2,700~800달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희들끼리 얘기입니다만 기름 많이 먹고 할부가 안 돼서 그렇지 기름 적게 먹고 할부만 된다면 전부 외제차 타지 누가 포니를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멍청한 것들이 상공부다 기후건이다 차지하고 앉아서 말이야. 맨날 국산차 생산만 독려하고 다그쳤지 세금을 대체 얼마나 때렸어? 정책적으로는 영 맹탕들 아니냐고. 물론 외제차는 부품 구입이 어렵다든가 운영 관리비가 많이 들고 뭐 세금이 비싸니까 외제차 못 타고 그 국산차를 타기는 하겠지만은 국산차가 비싼 거는 세금을 갖다가 그만큼 엄청나게 붙여놨기 때문 아니에요. 그건 그랬다. 15%의 물품세에다 10%의 방위세가 붙고 거기에 각종 공과금이 더덕더덕 붙는다. 뿐만 아니라 부품도의 관세가 다시 10%나 붙고 도로세까지 겹겹이 붙는다. 이것이 결국 80년대에 들어와 국산차 생산 전면 중단이라는 엄청난 결정을 내리게 됐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비싼 것은 부정할 수 없었다. 솔직히 세금 도둑들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였다. 물론 국산차 가격은 포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브리사도 마찬가지였다. 전반적으로 국산화율을 높이고 대량 생산으로 가격 인하를 시키는 수밖에 세금 도둑들 앞에는 방법이 없다 했고 여기에 정치꾼들은 아예 전애들 배만 채우면 되니까 국민들 원성은 우이독경일 뿐이었다. 올해로 고유모델 국산 승용차 생산 50주년이 되는데 그동안 국민들이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면서 세금 징수청과 차량 메이커들을 위해 굉장한 희생과 지원을 해준 셈이다. 그럼에도 현대나 기아차는 지금도 수익 위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고가의 고급차 생산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이가 참. 자, 방법 없어. 수출 차량은 옵션을 바꾸든지 해서 정부하고 가격 협의를 할 테니까 연내에 수출이 이루어지게끔 교체할 옵션을 연구하고 생산 규모를 확대시켜요. 현대 포니가
국내 소형 승용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아산업은 여전히 국산차 개발보다는 일본차에 의존해 있었기 때문에 항상 포니의 꽁무니만 쫓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었다. 저 계셔? 어머, 안녕하십니까? 아니, 다녀오셨습니까? 아니 여기 있었어요? 사장님 지금 손님 만나고 계십니다. 김선호는 일본 도요공업 측과 협의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우리 응접실에 있을 테니까 손님 나가시면 알려줘요. 알겠습니다. 잘 되셨습니까? 빌어먹을 매번 구걸이지. 어디 한 번도 어깨 펴고 협상해 본 적이 있었어요. 합의는 봤어요. 그러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도요공업에서는 인기가 괜찮았다고 그러는데 그랜드 파밀리아라고 말입니다. 결국 그걸로 합의를 보셨군요. 2차 스타일이 라운드 타입 아닙니까? 모델 면에서도 조금 구닥다리라고 뒤떨어진 면이 없지 않죠. 아무래도 그게 될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경쟁해야 될 포니보다는 모양도 구형이고 폭이 또 약 11cm나 좁던데요. 그러니 어떡해요? 우리 욕심대로 자체 생산을 하자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엄청난 투자가 뒤따라야 되는데 지금 형편에 그게 되겠어요? 아이고, 솔직히 걱정입니다. 당초 약속은 75년까지 국산화를 완결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아산업은 8,400대의 부품을 새로 들여올 때도 국산화율은 38%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 포니와 대적할 신차종을 들여오겠다는 건 역시 조립 생산으로 시판할 작정이었던 것이다. 다녀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일이 잘 됐다고요? 배기량 1272cc로 결정을 받습니다. 포니가 1238cc니까 배기량에서는 더 높습니다. 그러면 연료 소모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많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럼 차 이름은 대충이라도 결정했습니까? 몇 가지 점에서 포니하고 대적을 하자면 장점을 내세울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일본 차라는 소문을 그대로 흘리면서 현재 브리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니까 브리사 2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1976년 말부터 조립 생산으로 시판을 하게 되는 배기량 1272cc 브리사2였다. 그런데 브리사2도 자가용과 영업용으로 분리해서 77년부터 영업용으로 판매하게 되는 것은 브리사1에 새로 1300cc 엔진을 탑재시킨 브리사2, 즉 브리사 1300이었고 흔히 K303으로 불린 자가용 브리사2가 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76년 말에 자동차 시장에 내놓고 첫 판매 15대를 기록한 브리사2는 자가용 K303인 셈이다. 승산이 있겠어요? 전망을 어떻게 합니까? 승용차 시장 점유율을 브리사가 한참 잘 달릴 때는 55.12%까지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불과 1년도 안 되는 옛날 아닙니까? 예, 옛날이 됐죠. 그래도 그 선까진 올려봐야 되겠다는 전략으로 최선을 다해볼 작정입니다. 브리사의 꿈은 생각처럼 되지 못하고 있었다. 신차가 76년 연말에 나왔으니까 77년 총 집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K303이 4,364대 판매에 그쳤고 영업용으로 내놓은 브리사 1,300도 2,900대 판매에 머물렀다. 이에 비해 포니는 19,847대를 판매함으로써 GMK의 159대 판매하고는 상대조차 안 되는 것이고 브리사2 역시 자가용과 영업용을 합쳐도 포니의
19,800여 대 반도 못 미치는 것이다. 78년을 앞두고 그동안 GM코리아의 한국 측 지분 50%를 인수했던 산업은행은 미국의 GM 측과 합작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회사도 세한자동차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한마디로 인수 후 1년여 동안 죽을 지경이었다. 그 때문에 한국 측 지분 50%를 새로운 기업에 넘기려고 정부와 산업은행은 나름대로 동분서주했지만 선뜻 나서는 업체가 없는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오, 미스터 벤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차가 어찌 이리 안 팔립니까? 창피할 정도 아닙니까? GM이라는 얼굴을 봐서라도 웬만큼은 팔릴 줄 알았는데 말이죠. 아니, 저희 GM이 잘못해서 안 팔리는 건 아닙니다. 정부 정책이 한국 차량에 유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GM 측 수석 부사장은 곧 죽어도 그 탓을 한국 측에 떠넘기고 있었다. 판매를 위한 홍보비조차 한 푼도 내놓지 않은 그들의 태도는 분노마저 느끼게 할 정도였다. 그들이 내놓은 카미나는 76년에 746대 팔리던 것이 77년 집계는 159대였고 78년에는 겨우 4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국 정부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업은행이 장사할 줄 모릅니다. 이보시오. 장사는 GM 측이 맡기로 돼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소리는 GM이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올시다. 똑같은 조건인데 이태리 차는 어떻게 잘 나가고 포드 차는 어떻게 GM보다 낫죠? 그런 차들은 소형차가 아닙니다. 내가 귀하를 만나자고 한 건 경영권 문제를 다시 합의해야 되겠다 해서예요. 그래야 지분 인수업체가 나설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럼 인수업체가 나서긴 나서고 있습니까? 이 무렵에 등장하는 것이 뜻밖에도 대우중공업 김우중 사장이었다. 또 대우 문제도 이거 알다시피 그림이 공장 하나를 해서 하나를 개척을 해본님이며 개발을 해본님이며 그냥 그대로 앉아서 와이사스 양사님이 쌍나무 거 먹고 근이시계 나무 거 다 먹어가지고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다 먹어 돈 한 돈. 그러면 다 먹었는데 뺏긴 김창원이는 안 한 김창원이도 내가 한 일절 한 돈이나 돈이나 받은님이며 재무케 돈 10억 받아 옛날. 그리고 차차 뭐 그리고 대한진선 조금 다 먹고 시방 1억 1조 800억이나 지고 앉아서 그래 협박을 갖다가 정부한테 말이야. 에? 협박을 딱딱할지 이 나라의 언론 기관은 뭐 하는 거고 이걸 반드시 보라 이거야. 분노에 찬 김창원 전 신진자동차 회장의 단식이었지만 김우중 회장의 능력을 떠나서 이런 시각도 있다는 것은 알아야 했다. 어쨌건 대우가 마침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 공작을 시작하는 것이다. 사실 대우는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 만큼 근본적으로 기술 축적을 해온 것이 없었고 중공업 인수를 비롯한 많은 기업체를 인수해 대우 그룹화가 형성됐지만 기업 사냥 집단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회적 비난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다분히 권력 심장부의 특혜가 뒤따랐기 때문이라는 시각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됐고 대우가 자동차 산업에 뛰어드는 만큼 그 내막을 짚어야 할 것이지만 제한된 시간 구성상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김 사장님, 어때요? GM 코리아의 한국 측 지분을 인수할 의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장관님. 인수할 뜻이 있다는 겁니까? 예, 기필코 저희 대우가 인수할 생각입니다.